고려의 8번째 왕, 현종. 그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평생 단 한 명의 왕비만을 곁에 두고 다른 후궁은 일절 들이지 않았던 왕, 역사 기록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시대를 초월한 로맨티스트, 지고지순한 사랑을 실천한 군주로 기억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낭만적인 그림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과연 고려 현종은 평생 단 한 명의 왕비만을 열렬히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였을까요? 아니면 피로 물든 왕실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던 냉철하고 고독한 전략가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아름다운 통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침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내려진 결정이 사실은 한 나라의 운명을 건 가장 치열한 정치적 승부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역사적 상식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환상 뒤에 감춰진 생존이라는 현실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제 그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열고 현종의 진짜 얼굴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을 펼쳐보면 현종의 가정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하게 묘사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권력의 상징처럼 여러 왕비와 후궁을 거느렸던 시대에 그의 곁에는 오직 한 명의 정비만이 존재했을 뿐이거든요. 이 사실은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상력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달빛이 비추는 궁궐의 침실, 왕과 왕비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정겹게 담소를 나눕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오직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 차 있죠. 왕의 다른 여인들로 인한 암투나 질투의 그림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공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종에게 덧씌워온 낭만적인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마치 한 편의 서정시처럼 그의 삶은 순애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고려사를 빼곡히 채운 기록의 한 구절, 현종은 후궁을 두지 않았다는 이 짧은 문장 아래에 물음표를 던져보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정말 사랑 하나만으로 당시 왕에게는 당연시되던 후궁 제도를 완전히 외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장 현종의 앞선 왕들만 보아도 그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강력한 호족 세력들과 혼인 동맹을 맺어가 태어난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죠. 그의 뒤를 이은 다른 왕들 역시 많든 적든 후궁을 들여 왕실의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 아들을 낳아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후궁을 많이 두는 것이 곧 왕의 권력이자 나라의 안정으로 여겨지던 시대.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종의 유일한 왕비라는 선택은 더욱 기이하고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전쟁터에 홀로 비단옷을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질적인 풍경이었죠. 그 낭만적인 통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현종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봐야만 합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왕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의 연속이었죠. 현종, 그의 본명은 왕순. 그는 태조 왕건이 8번째 아들인 왕욱과 경종에 비었던 헌정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출생 배경부터가 이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귀양을 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그를 낳자마자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그는 사실상 버려진 왕손이나 다름없었죠. 갓난아기 왕수는 유모의 손에 길러지다 5살이 되던 해에는 순경사에 보내져 승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궁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스산한 사찰의 목탁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고려 왕실은 겉보기와는 달리 끔찍한 저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근친혼의 저주였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모와 조카가 혼인하고 사촌남매가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기형적인 족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끔찍한 비극을 낳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도 사방이 친척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정적이 되는 기묘한 구조였거든요.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목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유일한 후계자 후보가 바로 사찰에 있던 대량원군 왕순, 즉 어린 현종이었죠. 하지만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는 자신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카인 현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눈의 가시였습니다. 몇 번이고 자객이 보내졌고 현종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살얼음판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두운 밤, 사찰의 작은 방에서 숨죽인 채 잠을 청하던 어린 현종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공포로 가득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강조라는 무신이 일으킨 정변이었습니다. 그는 천추태후의 전행의 반기를 들고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장악했고 목종을 폐위시킨 뒤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우기 위해 현종을 찾아 나섭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군사들 앞에 선 현종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억지로 끌고 가 개경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권력투쟁이 한복판으로 내던져지고 있었던 겁니다. 개경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즉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족들의 피로 얼룩진 끔찍한 광경이었죠. 강조는 목종을 시해했고 천추태후와 그녀의 세력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습니다. 어제의 왕이 싸늘한 주검이 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숙모할머니가 유배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갓 18살의 어린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좌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자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즉위는 축복이 아니라 피로 물든 왕실의 비극이 낳은 결과물이었고 그의 왕권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외척 세력도 그를 따르는 확고한 정치적 기반도 없는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로 잔혹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죠. 그렇게 위태롭게 왕위에 오른 현종에게 숨 돌릴 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경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북방의 강자, 거란의 침략이었습니다.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한 것을 구실 삼아 거란의 성종은 무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왔습니다. 이는 고려 역사상 최악의 국난 중 하나로 기록된 제2차 거란고려 전쟁의 시작이었죠. 개국 이래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외침을 겪어본 적 없었던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예 군사들이 거란군의 말발구발에 처참하게 짓밟혔고 방어선은 순식간에 뚫려버렸습니다. 거란군의 목표는 단 하나,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새로운 왕 현종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도시와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어린 왕 현종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왕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선택인 파천, 즉 몽진을 감행한 겁니다. 왕의 피난 행렬은 결코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신하와 호위 병력만을 대동한 채 굳은 비를 맞으며 진흙탕길을 헤쳐나가는 처절한 도주에 가까웠죠. 이 과정에서 고려 왕권이 얼마나 취약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피난길에 들른 지방의 향리들은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행렬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왕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역적들이 나타나 왕의 목숨을 노리는 일까지 벌어졌죠. 나라의 지존이어야 할 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도적대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초라한 수레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현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타는 수도와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 자신을 없이 여기는 지방 관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아마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왕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죠. 가까스로 남쪽 나주까지 피신한 그는 그곳에서 거란군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존망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후궁을 들여 세력을 넓히고 자식을 늘리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사치이자 현실을 망각한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현종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내며 어떻게 나 자신과 내 왕실을 살아남게 할 것인가. 그의 모든 선택은 이제부터 낭만이 아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종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의 적, 거란이 국경을 유린하고 내부에서는 호족들의 힘이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적 카드는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강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후궁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지지 세력을 얻고 왕권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종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어떤 후궁도 드리지 않겠다는 침묵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애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미래를 건 가장 고독하고도 냉철한 승부수였던 겁니다. 캄캄한 밤, 텅 빈 편전에는 오직 현종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유력 가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안산 김씨, 해주 최씨, 경주 김씨 등 그들의 딸을 후궁으로 맞는 순간 그 가문은 막강한 외척이 되어 왕의 곁에 서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은 그 달콤한 유혹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을 보았던 것이죠. 새로운 후궁은 곧 새로운 왕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존재는 이미 피로 얼룩진 고려, 왕실의 계승 구도에 또 다른 균열을 가져올 것이 뻔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아버지, 안종 왕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태조 왕건이 아들이었지만 수많은 형제들과의 왕위 다툼 속에서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중심에는 언제나 각기 다른 어머니를 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외척 세력을 등에 업은 왕자들은 형제이기에 앞서 정적이었고 그들의 경쟁은 고려를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현종 자신이 바로 그 비극적인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였던 목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강조의 정변을 통해 왕위에 올랐던 그였기에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외척 세력의 등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훗날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현종은 조용히 왕비와 어린 아들이 잠든 침전을 찾았을 겁니다.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든 어린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왕위의 무게, 그리고 그 길에 도사리고 있을 수많은 위협들. 그는 아들에게 칼과 창으로 둘러싸인 불안한 왕자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왕위 계승 구도를 명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자만이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온 나라에 공표하고 그 어떤 반론의 여지도 남기지 말아야 했죠. 후궁을 드리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바로 이 어린 아들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선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처절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결국 현종의 선택은 더하기의 정치가 아닌 빼기의 정치였습니다. 새로운 세력을 더해서 힘을 키우는 대신 미래의 위협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후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장기적인 왕실의 분열과 혼란이 나라 전체에 훨씬 더 큰 해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용기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문과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왕의 결단을 압박했을 테지만 현종은 그 모든 압력과 유혹을 홀로 감당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타는 개경을 뒤로하고 몽진을 떠나야 했던 치욕의 순간에도, 지방 호족에게 무시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던 절박한 순간에도 그의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종의 고독한 선택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세 후반기로 갈수록 고려의 왕권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후계자 구도가 명확해지자 왕자를 등에 업고 권력을 농단하려던 외척 세력의 바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신하들은 더 이상 여러 왕자들을 두고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왕과 왕세자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안정은 고려가 거란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외환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는 빛나는 승리 역시 현종이 다져놓은 안정적인 국내 정치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외적을 막아내는 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실 내부의 다툼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현종이 미리 끝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이 낳은 가장 위대한 결과물은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현종의 뒤를 이은 덕종과 정종, 그리고 고려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문종에 이르기까지 왕위는 매우 안정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문종 시대에 이르러 고려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현종이 평생에 걸쳐 다져놓은 안정의 기반 위에서 피어난 꽃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현종이 다른 왕들처럼 여러 후궁을 두어 수많은 왕자들을 낳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려는 현종 사후에 또다시 끔찍한 왕자의 난에 휩싸였을 것이고 문종과 같은 위대한 군주의 시대는 결코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종은 단순히 한 시대를 통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한 결단을 통해 고려 왕조의 미래 그 자체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현종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적인 군주로, 그리고 불교 문화를 융성시킨 자비로운 왕으로 기록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하지 않은 선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후궁 제도를 거부하고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며 미래의 재앙을 미리 막아낸 그의 정치적 통찰력이야말로 현종을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만드는 진정한 이유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위대한 정복이나 화려한 건축물 같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침묵과 가장 고독한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는 현종을 한 명의 왕비만을 사랑한 낭만적인 군주가 아닌 피로 물든 왕실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냉철한 전략가로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처절하며 지독하게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화려함 대신 고독을 택했고 쉬운 길 대신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걸음 끝에 마침내 고려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낭만적인 이야기 뒤에 이처럼 차가운 생존의 논리를 숨겨두곤 합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아름다운 진실은 과연 그 이면에 어떤 냉철한 현실의 드라마를 숨기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